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2페이지 논용신 인성 득패 인패 득성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격국이 성격하게 하는 요소로 인해서 도리어 패가 되고, 또 반대로 패격하게 하는 요소로 인해서 도리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오히려 용신 변화로 인한 그 성중유패, 그 다음에 그 폐중유성, 이런 사항으로 그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특별한 대단한 어떤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중유패나 뭐 구웅이나 폐중유성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세부 내용 정도를 한 챕터로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앞에 도입 부분을 한번 보면, 팔자 가운데에는 변화가 한결같지 않아서 마침내 격이 이루어지는 것과 격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이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가운데 다시 또 변화가 헤아릴 수 없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무너짐을 이루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짐을 이루기도 하는 그런 기이함도 있다. 그러므로 상관이 변화하여 재가 되면 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에 우리 봤죠. 화상유재. 그러나 신이 해월에 생하고, 그러면 상관격이죠. 정이 투출하여 쓰게 되었을 때, 이 말은, 쓰게 됐다는 말은 격이 성립했을 경우에, 상관격이 성립했다는 것은 월지 상관격인데, 칠살이 투출했으니까 상관대살이죠. 그러니까 상관은 본래 흉신이죠. 그런데 마침 살이 있어서, 상관도 식신과 마찬가지로 살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흉신과 흉신이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상관의 어떤 좋은 점, 그 다음에 살성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명주에게 체현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가살이라고 하는 불일가자죠. 불일가. 대살, 이것은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대살하고 있으면 가살이 되거나 재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데 살을 같이 휴대하고 있으면 당연히 식신이나 상관에 그 살을 제어하는 본능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 살성의 교화된 살성, 그러니까 살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발현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 가살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입니다. 빨간 걸 제가 쓰게 됐을 때 이 말은. 그런데 지지에 묘미가 있어서 합하여 재가 되는 경우는 해묘미, 이렇게 됐죠. 해묘미. 그것은 재생살이 되죠. 칠살을 돋게 되므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재가 있으면 상관 생재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생살이 된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예는 인수격에 칠사를 쓰면 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상생이죠. 살인상생. 이런 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성이 인수를 돕는 거죠. 그리고 인수는 일간이 약간 약할 경우에 일간도 돕고 해서 순환 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개수가 신월에 생하면 인수격인데 축음, 가을, 금이 거듭이 있어서 인수가 좀 왕하죠. 그래서 인수가 좀 왕하면 약간의 재성을 대동해서 태과한 인성을 억제하는 경우 이때는 어, 제 인성이 인수용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칠살을 만나면 칠살과 인성이 재성을 꺼리게 되므로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칠살과 같이 일주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과 이루어져서 도리어 패가 된다. 재성이 있는데 칠살에 끼어들면 그냥 인수격에 칠살이 쓰는 경우와는 달리 패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상생이 하나 있고 인수용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패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역용의 경우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하는 모형, 방식이 두 개가 동시 존재 한다면 이 장에 설명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파격이 되고 패격이었었는데 성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상관대살과 상관생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는 두 개가 성격이 됐었는데 그 두 개 중 어느 하나도 성립하지 못한다. 살인상생과 인수용제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리어 파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 주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죠. 상관격의 살을 보면 성격이죠. 또 상관격의 재를 생하는 것도 성격입니다. 다만 상관격에서 재살을 같이 보면 상관생재가 이루어지고 재당살이 되어 재가 살의 편을 들어서 활동성이 되는 것이죠. 살이 몸을 공격하는 대파격이다. 이 앞에 설명해 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신이 해월세이고 정이 투관해서 용하는데 상관가살이죠. 묘미가 재를 해지하여 목국이 정화 칠살을 생하는 당살이 되니 상관생재가 이루어진 것이 도리어 살을 생하여 패격이 된다. 자, 우선 상관격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칠살이 투관하면 이제 우선 상관격인데 칠살이 투관해서 상관대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성이 회복하면 상관생재가 돼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상관대살도 같이 있어서 상관대살 파격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상관대살은 파격이고 그다음에 재성과 살성이 또 힘을 합쳐서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또 파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상관격에서 상관이 살을 보는데 살이 투하고 재가 되니 상관대살로서 성격이죠. 그러나 지지에 삼합목국이 이루어져서 후생목하고 목재는 살을 도와서 살은 공시하니 폐격이다. 즉 상관가살에서 재성이 회국하여 상관가살은 깨지고 상관생자가 다시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살성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재생살이 되는 거죠. 즉 상관생자가 다시 성립되어 재생살이 되니 파격. 이 안에서 삼합은 모습을 감춘 채로 독립적으로 투간해서 간지를 유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의 사주 내에서의 운행을 봤을 때 천간기는 천간에서, 지지의 기는 지지에서, 아니면 동주를 통해서 지지가 천간으로, 아니면 천간이 지지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지지의 기운이 천간으로,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내려오는 경우가 드문데 삼합회국인 경우에는 지지의 그 기운이지만 천간도 유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살이 있고요. 대살, 가살, 그다음에 재살이 있고 또 화살이 있죠. 살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이때 재를 보는 경우 모두 다 아름답지 못하죠. 사실은 화살인 경우 이 경우에는 아까 인수격에서 용살하는 경우는 사실은 화살은 아니죠. 인수격 화살하는 경우에 재를 보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파격이죠. 살격에서 살격에 인수를 용하는 경우 이게 화살이죠. 이때 재를 보는 경우 이때도 재가 살을 돕고 살은 인성으로 화하기 때문에 파격이 아닌 경우로 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불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이 있는데 그 살과 본래의 그 격국과 성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재가 끼어들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특징, 재라고 하는 특징, 재를 우리가 잘못 쓰면 내 몸을 망치는 살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 고유한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을 지금 화살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재살은 좀 누르는 것, 가살도 누르는 건데 이때 재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사에서도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살을 제어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물욕을 갖고 있는 것이 재성이라고 하면 바르게 살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물욕을 자꾸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요소가 생긴다면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진하는 그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쉽겠죠. 그래서 대살이나 가살, 제살, 화살에 하는데 재를 보는 경우에는 좋은 사주팔자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삼합은 화신오행이 간지를 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수격에서 인이 가벼운데 칠사를 보면 성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수가 살을 용하는 거죠. 인수, 용, 살이죠. 인이 근데 가벼워야 됩니다. 생을 받는 글자죠. 이때 살은 인성을 보호하는 역할, 무엇으로부터? 재성으로부터 인성을 보호하죠. 근데 인수격에서 인이 무거운데 가벼운 재를 보아 또 간략하게 극하면, 그러니까 인수격에서 인용체, 이때는 인성에 무거울 때, 이건 가벼울 때, 인경, 인중.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수격의 재와 살이 같이 있으면, 재가 인수를 깨고 살을 돕는다. 그 살은 내 몸을 공격해서 화근이 된다. 이것이 인수격의 재살이 동투하면 패한다. 개가 신월에 생했는데 가을에 금이 중중한 경우에 대략적인 그 어떤 약한 채로서 태고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래 이 텍스트에서는 정화를 투관한 걸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살을 만나면 살인이 죄를 꺼리는 바. 그래서 이게 기토가 살이고 경이 인성인데 이것이 정화, 재성을 꺼린다. 왜 그러냐면 정화가 인성을 극하긴 하지만 이 살생하기 때문에 내 몸을 공격해서 도리어 그것으로 패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주 문제는, 이런 사주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월에 개가 신월생이다. 신월생이라고 하면 뭐 무신도 좋고 경신도 좋은데 정년, 제가 이 원문 설명대로 제가 투관하려면, 제가 있으려면은 정년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인수가 위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을 또 끼워 넣으려면 정년에 무신월에 계유일에 기미 시점 됩니다. 기미. 그래서 이 사례가 만들어지기 좀 곤란하죠. 뭐 운에서 오는 걸로 이 사례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개로 하고요. 개. 운에서 정화가 온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파격이 되겠죠. 이때는 지금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화가 재성 정화가 오면 확실히 살인의 인수 용제까지 같이 두 개의 성격 모양이 겹치기 때문에 도리어 파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원문, 이 텍스트 설명에서는 이런 사주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운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수격의 인이 중한데 마침 제극인하여 태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방한데 살이 나타나서 제가 파인하고 당살하며 살은 공신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요 사례는. 이 사례에서는 재성정이 개수를 넘어서 기토사를 생활을 갈 수 있을까? 뭐 갈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사주 배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 정화를 앞에 놓고 재성을 앞에 놓고 하는 사주를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운에서 오는 경우는 이런 설명이 맞다. 이런 정도. 성격이 변하여 파격이 되는 사주에는 반드시 꺼리는 기신이 있다. 그러나 기신이 희신로 변화하면 파격이 성격으로 변한다.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려면 오로지 구응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신, 희신, 그래서 구응하는 것이 변하여 기신이 되면 성격이 또 파격으로 변한다. 이런 변화는 주로 천간과 지지의 회합 때문에 발생한다. 하고 회합 때문이라고 주된 원인을 회합에 찾긴 하지만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회합하여 본래 사주 기질이 변하는지 또는 일원의 수에 합당한지를 잘 관찰하고 나서 성패를 논한다. 변화를 볼 때 두 단계로 우리가 변화가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1단계는 월지에서 투관자가 하나가 있어서 변하는 거. 아까 화상유제 같은 경우죠. 2단계는 회합이 발생하는데 회합으로 인해서 성격 모형이 두 개가 돼버리는 경우.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합 꼭 성격 모형이 두 개가 있으려면 회합만 가지고 성격 모형이 두 개가 된다. 그렇지는 않죠. 동주 작용을 통해서 간지가 작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개의 성격 모형이 갖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폐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설하고의 뭐 이런 회합에서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해설은 좀 잘못된 것이다. 절대 다수의 변화와 회합은 무관하다. 설하고 선생의 잘못은 아니고 이 원문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하고 선생이 그것에 맞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설하고의 뭐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말했나 다시 한번 볼까요? 상관이 변해서 재성이 된다는 것은 올지가 상관인데 회합해서 재성으로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신이 신이 해월생이다. 상관이죠. 이때 해 중에 간목이 투가 나면 이게 지금 재성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회합으로
재성으로 변한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지장간에서 같은 지지에서 다른 본기 이외에 다른 것들이 투관해서 변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겁니다. 신금이 해월에 생하고 천간에 칠사 정화가 있는 것은 본래 금수상관격이다. 그래서 관살이 있어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지에서 해월을 끼고 용이 목국을 이루면 정화, 목, 재성이 칠사를 과하게 생해주니 나쁘게 변할 수 있다. 인수격에 칠사를 쓴다는 것은 신약한 경우에 인수를 써서 화살한 것을 말한다. 이때 재성이 있으면 인수를 파괴하고 칠살만 강화시키니 신약한 일간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개수가 신월에 나서 사주에 인성인 금이 많다면 재성을 써서 인수를 덜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칠살이 있으면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못하고 재성이 칠살이 통관시켜주죠. 그러니까 덜어내주지 못하는 거죠. 본래 이때 지금 재성이 필요한 이유는 덜어낼 손이죠. 손. 덜어내 주려고 하는 건데 중간에서 칠살이 도리어 유통시켜버리니까 그 용도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생살, 살생이 되므로 성격이 다시 파격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인수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를 지금 서라고 설명하고 있죠. 인이 무거운데 그래서 재성을 썼는데 더 가중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앞에서 본 것을 추가한다면 인이 무거우면 살이 경한 경우 경자가 한번 잘 써져. 살이 경한 경우 인수한테 살이 기가 완전히 빨리는 거죠. 그러면 인수는 살의 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재가 와서 인수를 극하지 않고 살을 생하면 이 두 개의 재살의 기는 인성한테 가로막혀서 그냥 공신, 내 몸을 공격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파격이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에 비추면 충분히 더 타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위치를 살피고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애를 제가 다뤄놨는데 주애를 보면 여기서 논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신이 해월생이면 상관 출생인데 정화 7살 투간이 반드시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상관은 역용의 기이기 때문에 재나 인성으로 인성을 쓰는 것이 맞죠. 칠사를 쓰는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만약 투관한 정화 살성이 쓰이는 조건이 성립하면 아까 조로도 쓰일 수 있죠. 화 같은 경우는 설령 지지의 재성이 왕해도 파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어드름이나 피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정화가 쓰는 경우, 그러니까 살성이 쓰이는 경우,
개수가 신월생이면 가을의 금, 인성이 중중한데 재성이 와서 인성을 드러내는 것을 언제나 좋아한다고는 하지 못한다. 만약 재성이 와서 인성을 드러내는 조건이 성립하면 그것은 살격국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니 부귀를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수명이 짧다. 재성이 쓸모가 있다면 인성을 드러내는 조건 성립. 그 자체로서 살격국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살격국. 그러니까 재성과 살이 적절하게 인성을 무거운 인성을 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죠. 부귀를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수명이 짧다. 자, 월지 상관인 경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건 역용의 격국은 분명하죠. 폐인, 인성을 휴대하고 인성이 상관을 제하는 경우, 생재, 재성을 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살, 아까 대살, 그 다음에 수기, 목화통명. 그래서 목이 화월에 출생했다. 그러면 상관이죠. 뭐 금백수청 마찬가지고요. 금이 수월에 출생했다. 이때는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인성을 쓰는 경우 상관인 경우 아까 그 월지 상관이 재성으로 바뀐 경우 살이 있으면 살과 적절하게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살이 가살과 상관 가살과 상관 생재가 같이 있어버리면 파격이 되기 쉽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인성인 경우 인수격이죠. 인수격. 인수격에 용살하는 경우 그다음에 용재하는 경우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파격이 되는 거지만 일단은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살격국이. 그러니까 용사라는 경우 격국이 성립한 용재하는 경우 살격국이 성립한 일단은 살격국이 성립한다고 하면 부귀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신을 하기 때문에 몸을 공격하는 공신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을 우려가 있다. 관인격의 상관을 만나면 격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나 신이 수월에 생하고 연간에 병화 관이 있고 시에 이미 상관로 있으면 시에 이미 월에 무를 넘어가서 연의 병을 극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일간 신의 기운을 설하여 수려하게 하는 것이니 이건 수기라고 하죠. 수기. 수. 표현할 숫자. 이것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살인격의 양인의 용사라는 경우 그러니까 월지
양인, 일지가 양이면 뭐 일인격 이러죠. 이런 포함됩니다. 살인격의 식신을 만나면 살을 제압하는 거죠. 양인을 제압하는 살은 이때는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식신을 만나면 격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나 경이 6월에 생하면 양인격이죠. 연간이 병, 월간이 정인 경우, 시사의 임을 만나면 연간의 병, 월간의 정이면 그 관살이 같이 오는 경우죠. 그래서 시상의 임을 만나면 식신 임이 정화 관과 합하고 살을 남겨서 관과 살이 혼잡되지 않아 살인 격국이 청하게 되므로 이것은 임수가 본래는 제살해버리면 폐격인데 합관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죠. 이라는 격은 폐격으로 인해서 성격된다. 폐격인 식신, 근데 혼잡인 관을 합해서 모두 제거된다. 모두 합거된다. 이런 말입니다. 격국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조건을 잘 따져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인수격의 관이 생을 만나면 성격이죠. 인수격에서 상관을 보면 또 성격입니다. 인수격의 상관은 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위에 두 종의 성격목이 동시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인수가 용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수가 인재상, 인용, 항상 그 격국의 어떤 성격 모형을 표시할 때는 앞에 월지 용신, 격국이죠. 뒤에 상신, 희신 이런 것들 씁니다. 인용관, 인수격의 관을 용한다. 인수격의 그 자체로서 식신 대사가 똑같습니다. 상관을 제한다. 인수는 상관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인수격이 성격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수의 쓸모가 발현되게 되는 것이고 그 쓸모는 상관이라는 걸 제압하는 그런 용도로 제대로 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관의 그 우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기죠. 수기, 내 몸에 빼어난 정화, 정화, 뭐 엑기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쓰게 만들어주는 거죠. 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에서 상관이 유통이 되는 것도 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격에서 상관을 보는 것도 수기입니다. 비겁이 약하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 인격이 위에, 이 말은 수기는 상관격에서 노남이 원칙이죠. 본래는 십신조합으로 돕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인수격에 상관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수기라고 하지만 상관격에서 인수를 용하는 것, 이런 것이 상관의 특징인 수기를 발현하는 것. 그러니까 십신조합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 수기는 아까 목화통명이 금수상하민 이런 것들, 금백수청 이런 것들은
상관계에서 돌아가는 것이 본래의 그 어떤 격국의 내용이었죠. 인격이 위에 이 두 종류의 성격문이 동시 존재한다면 식신이 관을 극하는 것을 유발하여 파격이 될 수 있다. 이루어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폐가 된다. 가령 인수격에서 인이 투출하여 마침내 식신이 급관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관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때는 인수가 나오면 관을 호위하니까 폐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얻는다. 여기서부터는 자, 인수격에서 식신이 있습니다. 인수격에 식신이 있고 관이 있습니다. 식신이 인수격의 용신인 그러니까 상신이죠. 상신이 관을 극하면 인수용관이 파격이 되는데, 인수가 투출에 있어서 식신을 제압하면 다시 이 식신으로 인해서 식신 파격인 것으로 인해서 쓰임을 얻게 되는 거죠. 쓰임을. 그래서 성을 이룬다. 신이 수월생, 그러니까 인수격이죠. 그것은 수기로서 상관격이 아닌 경우 상관이 관을 극하는 것을 야기하지 않고 인에게 적절하게 통제되면 상관의 우성인자, 수기 등이 발휘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인성인데 지금 연에 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수가 관성을 극해버린다면, 여기서 식상이 관을 극해버린다면 파격이죠. 그렇지만 이 인수로 인해서, 인수, 무토로 인해서 그렇게 관을 극하러 가지 못하고 도리어 적절히 견제되면서 일간의 기운을 소화해내는 그런 위치 배합이기 때문에 수기로서 작용을 하게 돼서 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신이 무술에 생하고 무가 투출, 잡기 정인격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병, 무술, 신, 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잡기 정인격을 보는데 연병은 관이고 인을 생하며 시의 임은 상관이니 임은 극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파격인데 좋은 것은 무토인성이 투출해서 임이 병을 극하는 가로막는다. 주의할 점을 보시죠. 주의할 점. 이 타에서 분명한 것은 임이
병을 극하고자 하지만 무에게 극을 이루 불가능하다. 바로 그 사이에 격하고 있는 것이 인성이 극하고자 하지만 감히 극하지 못하는 상태. 임수 상관이 없다면 관인만 있고 모다멸자에 이게 없다면 임이 없다면 모다멸자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관이 망가질 수 있죠. 무력할 수 있죠. 성격이라고 하지 못한다. 상관이 있어서 관인비의 기운을 설하여 설수수기로 격국 이루어짐이 있는 것이다. 무토가 불투관시에는 임수가 있어 파격이지만 무토투관시에는 임수는 폐격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인패 득성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다. 도리어 인성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수로 인해서 격이 폐격의 요소가 수기가 돼서 성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포인트 핵심을 잘 못 짚은 것이고 여기서는 임수 아니 무토 인성이 투출함으로써 중간에서 그 임수 상관을 제압해주고 병화 관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 인수격에 인수가 투관했다. 위치가 좋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 사례는 이런 조합은 원래 지금 설명하면 정화가 연간에 있고 경신월이고 시에 살성이 있는 이런 조합은 만들기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인격 같은 경우 양인격에서 용설하여 제하면 무엇을 제하면 양인을 성격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식신이 살성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것은 살이 양인을 제하지 못하게 유발하고 가령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관이 와서 식신을 합한다면 식신이 살을 극하지 못해서 여전히 성공하게 다시 복원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폐로 인해서 성을 얻는 것이다. 경금이 6월생인데 시에 관살이 투관해 있고 시에 식신이 나왔습니다. 식신은 본래는 살을 제압하는 것인데 도리어 합관 유살 관을 합하고 살을 남겨서 양인격에 가장 필요한 용신인 살성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 잡하지 않고 살인국이 청하니 폐로 인해서 성을 얻는다. 설하고 선생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개축 부호 기사 정묘 장계지게 사주다. 뜨거운 불길에 흙이 메말랐으니 화염 토조라고 하죠. 오로지 개수가 습기를 조성해줘야 된다. 그러나 개수가 무게압하여 화로 변하고 말았으니 재성이 유명무실하게 파격이 되었다. 그러나 무게압하여 화로 변함으로 인해서 격국이 전환격으로 변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다. 파격으로 인해서 성격으로 변한 것이죠. 개수를 없애버린 것이 파격일 뻔했는데 그것이
화로 변하게 돼서 전원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성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본 건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팔자는 개수로 인해 성격되는 것이고 전원격은 아니. 만약 전원격이라면 을묘, 관살이죠. 갑인, 관살이죠. 관살로 가고 개축, 임자대운으로 가는데 재성운이죠. 전원격은 뭐 토에 지금 화토로 가야 되는 거죠. 화토. 반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발복할 기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설하고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이명주는 개수를 기뻐하는데 무기압으로 파격이 불가하며 따라서 을묘운에는 관살운인데 귀인을 만나는데 그 귀인의 제유로 인해서 갑인운 중에 장원을 하고 후에 재운으로 갈 때는 경영을 시작해서 기업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실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긴 하죠. 위의 설명은 무기압에서 왜 개수가 합거 때는 합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사실은 이 주해 부분은 이 설하고 선생의 견해를 평주한 그런 것들을 제가 취합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러니까 뭐 무슨 다양한 견해죠, 견해. 평주의 그 평주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한 거죠. 이런 설명은 무기압에서 왜 개수가 합거 때는 합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냥 개수가 필요하다. 설하고 선생은 개수가 화로 화해버려서 전환격 됐다고 했지만 지금 이 설명은 개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개수는 5월에 묵은 무력한데 좌지축토의 극을 잇고 있지만 축중에 개수와 신금이 있으니 전혀 무기한 것은 아니다. 무토는 극왕하니 무기합, 양자 모두 합류되는 것이다. 합과 합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합반을 해석하면 불가하다. 운에서 무토가 오면 원구의 무토 합세하여 더욱 무기합을 강화. 개수가 오면 개수를 강화. 무기압의 무토는 합거되고 개수는 남는다. 주보상으로 보면 뭐 더 간단하다. 이런 말이죠. 무게합에 초점을 두려면 주보법이 확실히 더 설명이 깔끔하죠. 원국의 합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려고 할 때는 그 합하는 가까이 글자가 오면 그 합은 해소되고 다른 한 글자는 작동을 하게 되죠. 무게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가 온다. 그러면 무기압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강화되죠. 개수가 온다. 그러면 원국에 있는 무기압은 해소가 되고 이 개수는 활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각각 비, 재, 살이 오면 합이 해소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나머지 한 글자,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운에서 오면 그 같은 글자 중에 한 글자와 합하고 있던 다른 글자는 활동성이 복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보상으로 보면 격신은 경금, 식신격, 그다음에 호유용신은 무토, 겁재, 신금이 가신인데 그걸 개수로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기토로부터 보호하려면 을목칠사를 씁니다.
정화 인성이 기신이지만 월간의 무토 겁재가 화수에서 부방하다. 도리어 월간 무토를 도울 수도 있다. 조후를 성패로 논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면 논하는 거죠. 일반이론으로 성패를 논하고 조후는 보조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도 지금 경금, 무토, 개수, 을모 필요한 글자죠. 을묘는 그럼 그렇다 쳐요. 을묘는 희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갑인운에 왜 좋았는가? 갑이 무토를 극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갑인운에 여기 장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갑목이 이 무토를 극하긴 하지만 무게합으로 인해서 무게합은 이때 해수가 돼서 개수만 남게 되는 거죠. 개수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을묘운은 무게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목은 도리어 인오, 인사해서 화토를 왕하게 하죠. 그래서 갑목의 위해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죠. 갑인이 왔다고 그래서 무토를 극해서 무토의 기운을 완전히 없애지를 못하면 왜 그러냐면 지지의 같은 기운인 갑인, 이는 화성과 토성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토의 합을 깨트리긴 하지만 일치적으로 깨트릴 뿐이고 동주하는 인목으로 인해서 화토가 강해져서 유한하다. 장원을 하려면 이때 이 운에서는 갑이 무력화되는, 그나마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그런 유년에 아마도 무토의 좋은 관성의 기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잡기월에 수성이 진기이고 인성이 투관했다. 과중한 수성을 억제해. 그래서 살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병화를 써야 된다. 이건 일인격, 일지가 양인인 경우, 용살, 무토, 살을 용하고 살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